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, 로봇, 인공지능, 컴퓨터 뭐 이런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지금 병원을 좀 많이 돌아다니는 날이고 4월 28일인데 삼성병원이랑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걸 돌아다녀가는데 그렇게 피곤한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저번 치료 이후에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땡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제 스스로 한번 되새김질 해보려고 로봇, 인공지능 이런 거 재미있잖아요. 그리고 그런 IT 분야에 제가 컴맹이지만 관심은 굉장히 많거든요. 보스턴 다이너믹스 제목을 튜닝 테스트부터 해서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 얘기죠. 튜닝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. 튜닝은 이제 수학자이자 컴퓨터의 아빠이자 암호학이 컴퓨터가 다 수학이니까 결국은. 근데 이 양반이 튜닝 테스트 들어보셨죠? 이 컴퓨터가 사람을 흉내 그게 뭐라고 하죠? 원래는 이제 그게 무슨 저기 모방하는 게임, 남자가 여자인 척하거나 여자가 남자인 척하거나 그 틀을 빌, 빌려와서 어 기계가 기계가 아닌 척하는 거야. 처음 고안됐을 때 되게 단순하죠. 왜 그렇게 직접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컴퓨터 로봇을 대면한 게 아니라 어떤 막 안쪽에서 뭔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받고 답을 이제 문자로 된 걸로 답하는 거죠. 서로 이걸로 카톡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확률 이상 하면은 튜닝 테스트를 성공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성공을 했다 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튜닝 테스트부터 보스턴 다이너믹스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. 두 가지는 뭘까? 사람이 뭐냐? 인공지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냐?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뭐냐? 자, 튜닝 테스트는 튜닝 테스트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거가 가진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처음에 그 방식은,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훨씬 더 이제 그때 비판받았던 요인들이 굉장히 극복이 되고 있거든요.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인공지능이 사람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여전히 사람과 차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람이 뭐냐 이거지. 어떤 비판이 있었을까요? 한 네 개 정도 있어요. 네 개 정도. 이 정말 대단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공학자인 이 양반이 튜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저번 채널에서 컴퓨터 관련, 수학 관련, 수학에서 힐베르트의 그 20여 개의 그 난제 중에서 하나를 푼 게 바로 튜닝이거든요. 힐베르트가 보통 두 개, 앞쪽 두 개를 풀었고 세 번째 거를 튜닝이 풀었다고 이제 보기도 하죠.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. 근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이게 발전이 됐는데 그 양반이 했던 것은 단순한 뭐라고 할까 그 모방 놀이를 어, 또 한번 단순화시켜서 만들어낸 테스트인데 문제가 첫 번째 이거예요. 거기에서는 어떤 언어랑 언어 뭘 물어보면 그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속으면은 사람으로 이건 통과했다고 보는 뭐 그런 식으로 확률이 이제 정해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생각을 하고 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게
사람을 제대로 모방했다라고 하는 그게 가능하려면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, 문제는 생각을 하는 것과 언어와 꼭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. 진돗개, 보노보, 머리 좋잖아요. 돼지도 머리 좋거든요. 그러나 그들에게 튜닝 테스트를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우리말로 했을 때 우리말로 답이 나오거나 영어로 했을 때 영어로 답이 나오지 못하죠.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. 첫 번째 문제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튜닝 테스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것은 감각.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로 된 거를 이렇게 타이프 치면은 또 문자로 이렇게 오게는 오는데 얘가 진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초기 튜닝 테스트는. 그러니까 사람인 척 흉내만 내는 거지.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.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. 언어하고 감각의 문제죠.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이제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절차 있잖아요. 절차.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똥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기계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을 흉내낸다고 해서 통과한다고 해서 되질 않는다는 거지. 그게 세 번째예요. 어떤 절차의 문제. 인간의 이 유기체 몸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신진대사라고 하는 그런 걸 거치잖아요.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된 것인데 몸체가 없는 거야. 실제로 튜닝 테스트를 초기에 했을 때는 그게 그냥 거대한 컴퓨터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사람 같은 어떤 몸체 이거를 가정을 하고 아 이게 지금 사람을 제대로 모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근데 지금 제가 이거는 아주 캐캐묵은 반세기가 지난 얘기인데 튜닝 테스트에서 보스턴 다이너믹스까지 하면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언어에 해당되는 것. 언어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언어에 해당되는 거랑 감각에 해당되는 거 일단 이거를 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네. 왜냐하면은 지금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,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로봇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센서가 어떤 부분은 사람보다도 더 뭐랄까 정확하게 제한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꼭 언어 자체를 통하지 않아도 센서로서 감지를 해내는 거예요. 사람이 감지해내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빛과 색으로 감지해내는 것을 얘들은 이제 어, 어, 결국 파장을 감지하는 거 카메라 같은 거랑 레이더 같은 거랑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감지를 해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? 어떤 과정 있죠. 인간 신체에서의 과정 이런 것도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. 화학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몸체인 건데 몸체에 대한 것도 이것도 지금 로봇이라고 하는 거 일찍부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그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70년대, 80년대 이때 로봇 춤이 있었죠. 그 로봇 춤은 그때 당시에 로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예? 그죠? 근데 지금 로봇가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이제 깜짝 놀라버리는 거잖아요.
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 2010, 한 10여 년 전까지 일본도 굉장히 강하거든요. 일본, 뭐 미국이 강하죠. 우리나라도 이제 뭐 뛰어들고 있지만은. 근데 일본에서 만든, 그래도 기술력 좋은 일본에서 만든 로봇가 이를테면은 다른 움직임 로봇을 찍찍찍 하고 별의별 걸 좀 할 수는 있지만 계단 같은 거 잘 못 올라가거든. 계단 같은 거를.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이 몸체를 가지고 춤을 굉장히 잘 춘단 말이에요.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거 다운 받아놨으니까 그 걸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개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. 관성 모멘텀이랑 착지 컨트롤이랑 여기에서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. 예를 들면 덤블링 한 번 하는 것도 성공률이 10% 아래예요. 걔들은. 인간은 덤블링을 연속으로 하고 노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 성공한 게 이제 동영상에 유튜브에 같은 데 뜨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.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춤이나 이런 것 제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한번 즐겁게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이것도 있었지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뭐냐, 사람 흉내를 낸다는 것은 뭐냐.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, 논리학자, 또 컴퓨터의 아빠는 사람이 좀 흉내낼 수 있는 그 테스트를 고안을 했어. 근데 그 테스트가 문제점이 일단은 말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그 테스트를 받는 주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? 감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. 그냥 말 게임인 거지, 그죠? 근데 그게 현대의 IT적인 6T라고 할게요, 그냥. 현대적인 모든, 왜냐하면 다른 바이오라든지 뭐 나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파장 같은 거 더 잘 소화를 하거든요. 더 잘.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생화학 작용이겠죠. 근데 그런 것도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? 실험실 조건 같은 그런 조건 내에서 충분히 지금 해내는 것들이 많이 있고, 그다음 네 번째는 몸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전원을 끄면은 끝이지만 훌륭한 몸체를 가지고 강아지 같은 몸체, 사람 같은 몸체,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? 새 같은 그런 몸체를 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몸체를 가지고 굉장한 수준의 그 몸놀림을 보여준단 말이죠. 물론 그 안에 구성 성분이 다르긴 하지만, 근데 그 구성 성분 자체는 당연히 이런 생체하고 기계하고 다르지만은 그것들이 작동하는 원리 같은 거는 사람이 춤출 때 원리처럼 걔네들도 다 관절하고 이 근육에 해당되는 것, 그걸 이제 지금은 그 전기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작은 그런 부분이고 다 그런 유체들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. 근데 유압 가지고 하는데, 근데 사람의 몸체랑 이제 그 몸체랑 구성 성분이 다를 뿐이지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, 일반인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만큼 춤을 추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요. 잘 추는 사람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잘 추지만. 그래서 오늘은 튜닝 테스트부터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해서 인간은 뭐고 또 어떤 기계가 인간의 기능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거 추가되겠네. 사실은 이게 과학적 혹은 철학적으로는 기능론에 기반한 테스트거든요.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기능론에, 만약에 이게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. 기능론에 기반했을 때 굉장히 인간을 굉장히 요즘은 많이 흉내내고 있는 거죠. 그것에 대한 이제 한계라든지 또 철학적인 몇 개의 쟁점 이런 것들은 이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